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기에는 너무나 빨리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다른 이들은 돌발성 감염 사례가 생기는 것이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심지어 건강한 개인들도 코비드-19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오래가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진주 목걸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 진주 쇼룸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쇼룸에서 20년 전통의 뉴욕 디자인 클럽에 출품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다양한 종류의 진주 목걸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빗방울 모양 레인드롭 스타일과 스윙 스타일 등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줄 여러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이 많은 시기에 진주 쇼룸의 진주 목걸이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쇼룸은 산수갑산 역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H마트 뉴욕 뉴저지 전 매장에서 2022년 탁상용 달력을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달력에는 H마트 고객들의 다양한 레시피와 H마트 전 지역 연락처 및 주소 정보가 담겼습니다. 단 H마트 스마트 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스마트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수량 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H마트는 2021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다가오는 2022년에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란다며 2022년도에 즐겁고 기쁜 순간들 속에 H마트가 항상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 그룹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말 특수목적 합병법인과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에 관한 조사라고 루시드는 설명했습니다. 루시드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소환장은 지난 3일 접수됐으며 우회 상장에 합병법인인 처칠 캐피탈 코프 IV와 합병 당시의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루시드는 올 2월 처칠과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 법안을 발표했고 양사 합병은 7월 말 마무리됐습니다. 루시드는 자본 모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인 공공투자펀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윈슬로 캐피탈 매니지먼트 등 대형 기관 투자자가 참여했습니다. 5일 퓨 리서치 센터 분석 결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2년 동안 OECD 46개국 중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외 나머지 국가 중 39개국은 2019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 사이 인플레이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브라질로 2년 사이에 인플레이션 지수가 6.5% 늘었고 2위는 터키로 5.7%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3.6% 증가로 3위, 4위는 3.5% 늘어난 뉴질랜드, 에스토니아는 3.4%로 5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일본은 정반대의 문제를 나타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물가에 대처하느라 고군분투하는 상황으로 이번 분기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계 방산업체들은 호황을 맞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세계 100대 방산업체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이들 기업들이 판매한 무기가 5,310억 달러어치로 벨기에의 국내 총생산보다도 많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1% 성장한 것으로 집계한 데 반해 100대 방산업체들의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매출 중 54%는 41개 미국 기업들에서 나왔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평화연구소의 무기통제 전문가 시몬 비즈코츠키는 남반구 지역의 방산업체, 특히 인도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 인도 업체들이 지난해 세계 방산 매출의 1.2%를 차지했으며 이는 한국과 같은 비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축소 진행 속도를 높여 내년 3월까지 종료하는 계획을 내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마련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연준의 당초 일정표는 월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를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 8개월 뒤인 내년 6월에 테이퍼링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축소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정말로 조정에 나선 것은 예상을 벗어난 인플레이션과 고용 회복 때문입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친 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 2%의 2배 이상인 5에서 6%에 이른다는 통계가 잇따라 발표되고 실업률은 최근 4.2%까지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난해 도입한 초완화적 통화정책의 명분을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준은 오는 14에서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성명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일시적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하고 내년 중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